AI for Everyone 시대가 온다라는 주제로 11월 브라운백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네이버 클라우드의 박문규라고 합니다. 목차를 설명드리기 전에 브라운백에 대해서 짧게 소개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시간에 하는 캐주얼 미팅 혹은 세미나를 해외에서는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많이 말을 하는데요. 보통 미국 영화나 그 드라마를 보면 갈색 봉지에 음식을 챙겨와서 먹는 경우를 보신 적이 있으실 거예요. 이렇게 갈색 봉지에 챙겨온 점심을 먹으면서 편하게 미팅하는 것을 브라운백 미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네이버 클라우드도 평일 교육 참석이 힘든 분들을 대상으로 점심시간을 활용한 기술 세미나 브라운백을 매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목차인데요. 크게 세 가지 큰 챕터로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첫 번째는 비즈니스적 관점에서의 AI 트렌드를 살펴보면서 다가올 2022년에는 어떠한 기술 그리고 AI 트렌드가 있을지 살펴볼 예정이고요. 두 번째는 Human Like AI라고 왜요? 이게 다야.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이게 다예요. 기술적으로 네, 방금 음소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기술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설명드리면서 프리트레인 모델 그리고 파인 튜닝 등의 용어를 한번 알아볼 예정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AI for everyone이라고 되어 있어서 이제는 DevOps라는 단어가 올드한 단어로 들릴 만큼 일반화되었는데요. ML 운영에 있어서 필수적인 MLOps를 알아볼 뿐더러 AutoML이 무엇인지 그리고 시티즌 디벨로퍼들이 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노코드와 로코드 플랫폼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ML 시장이 어느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는지 마켓 리서처 퓨처에서 발표한 자료를 한번 이 장표에서 담아 보았는데요. 글로벌 ML 시장은 연평균 43% 정도로 급성장하고 있다고 합니다. 2024년에는 12조 원이 넘는 규모를 달성할 것이라고 하며 이 ML 시장이 급속도로 성장하는 것을 이 장표에서 확인을 해보실 수 있고요. 또 다른 조사를 한번 가지고 와봤는데 이번 장표는 회사들이 그 AI 어닝콜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어요. 그래서 인공지능, 머신러닝, 딥러닝을 포함한 AI 관련 실적들이 항상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구나를 이 장표에서 확인해 보실 수 있고요. 특히 2017년 이후에는 눈에 띄게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장표에 나오지 않았지만 코로나 이후에는 훨씬 더 많은 상승폭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AI 마켓 오버뷰 마지막으로 2018년부터 2025년까지 전 세계 AI 소프트웨어 마켓 추정 수익 자료를 한번 가져와 봤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두 개의 그래프와 비례하게 꾸준하게 우상향하면서 올라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도 있고요. 올해 시장 추정 수익이 348억 달러로 하나로 약 41조에 해당되는데요. 2025년에는 1260억 달러로 하나로 약 148조에 달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이렇게 수직 상승 중인 ML 시장에서는 다양한 스타트업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장표는 2020년 탑 100 AI 스타트업들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담아봤는데요. 2020년 AI 스타트업들은 300개 이상의 딜을 성사시켰고 74억 달러, 하나로 약 8조 7천억 정도의 투자 유치를 성공했다고 합니다. AI 스타트업 탑3 산업군으로는 헬스케어, 파이낸스, 리테일 산업군 순으로 많은 스타트업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1년에는 이렇게 어떻게 2020년과 비교해서 2021년에는 어떻게 한번 변화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에는 300개의 딜이 무색할 정도로 2021년도에는 370개 이상의 딜이 성사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117억 달러, 하나로 약 13조 8천억의 펀딩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AI 스타트업 탑3 산업군으로는 2020년과 비슷하게 헬스케어와 리테일 산업군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2021년도에는 물류 산업에서도 성장이 도드라지는 한이었습니다.
특히 2017년 의료 분야 AI 스타트업인 루닛에 이어서 산타토익으로도 유명한 루이드가 글로벌 스타트업 탑 100에 교육 분야에 이름을 올렸는데요. 지금 장표에 보시는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은 보면 보통 미국 기업이나 중국 기업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스타트업들은 정말 가뭄에 콩나듯이 포함되고 있는데요.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다양한 스타트업들을 위한 지원이 필요한데 최근 대한민국 혁신 생태계를 이끌어갈 AI 스타트업 발굴 프로젝트 코리아 AI 스타트업 100이 개최되는 등 스타트업들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글로벌에서 다양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글로벌 스타트업 탑 100에 많이 포함될 수 있는 날이 오길 기대하면서 저희 D2SF에서도 이러한 기업들을 양성하고 함께 성장하기 위해서 다양한 투자를 이뤄내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시리즈 A에서 100억 이상 투자 유치한 성공한 스타트업을 한번 보면 보통 뭐 네이버 출신의 홍콩 과기대 김성훈 교수님의 업스테이지도 보이고요. 세이클럽을 개발하신 남세종 대표님의 보이즈X 등 대부분의 스타트업들이 AI 기반 회사라는 것도 이번 장표에서 한번 확인을 해보실 수도 있고요. 이처럼 AI는 급속도로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맥킨지에 따르면 대부분의 회사들은 코로나 직면한 이후에 AI에 대한 투자를 확대했지만 도메인에 한정적이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AI 직무와 관련 있는 응답자들 중에 60% 넘게 더욱더 많은 AI 관련 투자가 이뤄졌다라고 응답한 반면에 그 외 회사에 종사하시는 분들 94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25% 정도만 증가했다라고 답하여서 생각보다 모든 분야에서 AI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구나라는 점도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 투자 변화를 한번 보면 헬스케어, 자동차, 금융산업 순으로 AI 투자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이러한 동향은 조금 전에 그 스타트업 글로벌 탑 100 산업군에서도 헬스케어가 가장 많은 회사들이 포함되어 있었잖아요. 그래서 최근에는 헬스케어 분야에서 AI 활용이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볼 수도 있었고요. 방금은 맥킨지에서 발표한 AI 투자 동향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았다면 이번 장표에서는 가트너에서 발표한 2022년 IT 트렌드를 한번 담아보았습니다. 가트너에 따르면 클라우드가 대중적인 수준을 넘어서 경험을 이끄는 중심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가 보편화될 것으로 예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번 세미나 주제인 AI for Everyone과도 연관되어 있는 로우 코드, 노 코드 기술의 활성화를 강조하였습니다. 그리고 로우 코드, 노 코드는 지금 잘 모르실 수도 있으니까 코드가 적거나 없는 기술이 활성화되었구나 정도로 이해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략적인 2021년, 2022년 AI에 대해서 살펴봤다면 조금 더 자세하게 포브스에서 기재한 2022년 탑5 기술 트렌드를 하나하나씩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포브스에 따르면 2022년에도 코로나가 우리 삶의 다양한 방면으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말을 하였는데요. 이는 다르게 말하면 디지털 및 가상화 속도가 계속해서 가속화될 것이다 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해로 접어들면서 데이터, 컴퓨팅, 네트워크 속도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서 이러한 중요한 동인으로서 위상을 되찾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기술 트렌드 5개를 제시하고 있는데요. 디지털화, 데이터화 및 가상화, 그리고 투명성, 거버넌스 및 책임성, 그리고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이 계속 나올 것이다. 그리고 everything as a service, 노코드의 혁신이 일어날 것이고 인공지능 AI는 어디에나 존재를 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주제 하나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첫 번째 IT 트렌드로는 디지털화, 데이터화, 가상화가 더욱더 빠르게 일어날 것이다라고 합니다. 2020년과 2021년 동안 원격 근무 준비가 신속하게 이루어짐에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사무실과 작업장의 가상화를 이미 많이 경험을 하셨는데요.
마크 주커버그는 메타버스 안에서 더 많은 기능들을 수행할 것이라고 말을 하면서 이러한 경험이 지금은 시각에 한정되어 있지만 후각과 청각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뿐만 아니라 가상화 메타버스를 위한 업무 툴로 엔비디아에서는 옴니버스 솔루션을 출시하였습니다. 옴니버스가 안내하는 가상 협업과 시뮬레이션을 경험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건데요. 이 어도비를 저희가 뭐 포토샵도 쓰고 프리미어도 쓰는 듯이 이제 옴니버스를 사용해서 다양한 구독을 하면서 작업을 활용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이그나이트를 하였는데요. 증강현실 솔루션인 홀로렌즈와 더불어서 이제 애저에서 비즈니스, 교육, 그리고 엔터테인먼트용으로 폭넓게 활용하고 이것들을 뭐 아바타나 VR, AR을 통해서 향상되고 재창조되게 되는 새로운 세계를 이제 구현하겠다라고 선언하면서 이전에 가지고 있는 하드웨어와 더불어서 애저를 활용한 메타버스의 탑승을 공식적으로 선언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렇듯이 2022년에는 뭐 디지털화, 데이터화, 가상화가 더욱더 빠르게 일어날 것입니다. 22년 두 번째 IT 트렌드로는 투명성, 거버넌스 및 책임성인데요. 혹시 블랙박스 프로블럼이라고 들어보신 분이 있으신가요? 네, 기술이 작동하려면 인간 일을 신뢰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AI는 때때로 블랙박스로 묘사되기도 하는데요. 작동 방식을 이해하기 위해서 내부를 볼 수 없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요즘날 이러한 투명성 및 책임성은 AI 발전에 있어서 필수적이며 다양한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하나를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페이스북 앱에서 한 사용자가 흑인 영상을 보다가 영장류 영상을 계속 보시겠습니까? 라는 문구가 정말 큰 화제가 되었는데요.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의 추천 알고리즘이 단편적인 생각을 야기한다는 내부 직원의 주장도 화제가 되었습니다. 이는 페이스북의 단편적인 문제가 아니라 고용 및 해고와 같이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의사결정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설명 가능한 AI에 대한 아이디어가 최근 몇 년 동안 계속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최근에는 EU에서도 인공지능법 초안을 발표하는 것과 같이 규제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이 더욱더 일반화되고 있습니다. 제한된 법안은 AI를 사용해서 사회적 점수 시스템을 만드는 것과 공공장소에서 얼굴 인식 도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과 같은 다양한 프레임워크인데요. 어떤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아직도 불충분해라고 말을 하면서 이제 순다르 피차이 구글 CEO는 규제의 필요성은 인정한다. 하지만 혁신이 억눌리지 않도록 균형이 있어야 한다라고 주장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네, 세 번째 트렌드로는 지속 가능한 에너지 솔루션의 등장입니다. 국제에너지기구는 2020년 동안 전년 대비해서 40%더 많은 에너지가 생성되었고 사용되었으면 2022년에도 이러한 추세가 계속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을 하였는데요. 풍력, 태양력, 조력을 포함해서 다양한 에너지원이 재생 에너지원을 사용하는 비용이 이전에 비해서 7%에서 16% 정도 떨어졌다고 해요. 이렇게 떨어지면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려는 국가나 기업에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하는데요. 에너지 분야의 선구자인 헬리온 에너지는 기존의 프로세스와 달리 녹색 소수 분야의 실용적인 응용 프로그램이 2022년에는 탄생할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2022년에는 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다양한 혁신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네 번째 IT 트렌드로는 AI는 어디에나 존재한다라는 내용입니다.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은 스마트폰, 스마트 TV, 그리고 기타 수많은 스마트 장치들은 인터넷에 연결되어 있으며 일반적으로 기계학습 알고리즘으로 점점 더 혁신을 하고 있는데요. 스마트 자동차는 얼굴 인식 알고리즘을 사용해서 저희가 운전을 할 때 피곤하면 요즘 알람을 주는 기능까지 해주고 있다고 하고요. 저희 스마트폰 안에는 다양한 AI 관련 앱들로 지금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화장실에서는 대면 샘플을 분석하기 위해서 컴퓨터 비전을 활용해서 위장 문제를 진단한다고 하는데요.
따라서 요즘 날의 스마트라는 단어는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AI 알고리즘으로 구현되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AI는 음성 비서부터 언어 번역, 그리고 AI 콜 등 일상 업무에 이미 많이 침투되어 있는데요. 산업별, 직무별로 다양한 도메인에서 RPA는 이미 이전에 도입되어 지금 이 순간에도 상호 자동화를 위해서 어디선가 계속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어디에나 AI가 존재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022년의 마지막 IT 트렌드로는 AI 에브리웨어와 같은 비슷한 맥락에서 Everything as a Service와 노코드 솔루션의 활성화인데요. 전문 지식이나 경험에 관계없이 많은 부분을 맡기는 것을 목표로 하는 산업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날은 매우 사적인 데이터나 귀중한 데이터를 처리할 때 퍼블릭 클라우드 서비스가 완전하게 적절하지 않으니까 하이브리드 클라우드를 구축해야 된다는 점이 일반화된 성숙한 사회인데요. 최근에는 모든 회사가 그들이 이제 자신들이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수많은 IT 인력을 고용하실 필요 없고 마케팅부터 인사, 프로젝트 관리, 프로세스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을 위한 AI 솔루션이 존재해서 필수적인 인력으로만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단일 서버 및 코드 부분을 소유하지 않고 AI 및 인프라를 구축하는 기업이 계속해서 늘어날 것이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2022년 탑 IT 트렌드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요. 2021년의 빠른 변화와 비슷하면서도 메타버스, 노코드, 로우코드 등의 단어들이 작년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들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포브스에서 발표한 2022년 탑 7 AI 트렌드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동력 증가를 말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더욱더 큰 모델, 세 번째는 보안에서의 AI, 네 번째는 AI와 메타버스, 다섯 번째 로우 코드와 노 코드 AI, 여섯 번째 자율주행, 일곱 번째 창작 AI가 AI 트렌드 2022년에 선정되었는데요. 그럼 한번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노동력의 증가 부분입니다. 로봇이 인간을 대체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인간에게 항상 존재를 해왔는데요. 그러나 기업 그리고 개인은 점점 더 AI가 우리와 함께 작업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마케팅에서는 기대 잠재 고객 분석부터 엔지니어링에서는 수리가 필요한 시기를 AI가 알려주는 등 지금 정말 AI와 함께 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우리가 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는 도구와 서비스가 점점 더 많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이 일상 업무의 일부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로는 빅모델의 등장입니다. 이미 다양한 프리트레인 모델들이 출시되어 있고요. 바트나 GPT-3와 같은 단어는 지금 전공생이 아니더라도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볼 법한 단어로 이미 널리 퍼져 있는데요. 약 1750억 개의 매개 변수로 구성된 GPT-3가 무색할 정도로 오픈 AI는 더욱더 강력한 GPT-4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일부 추정 최대 100쪽의 매개 변수를 포함할 수 있어서 GPT-3보다 500배 더 크고 이론상으로는 거의 인간 수준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다양한 빅모델이 앞으로 더욱더 많이 등장할 것이라고 합니다. 네, 세 번째로는 보안 분야입니다. 올해 세계 경제 포럼은 사이버 범죄가 잠재적으로 테러리즘보다 사회에 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는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트래픽을 분석하고 사악한 의도 패턴을 인식하는 스마트 알고리즘은 더욱더 우리를 안전하게 해줄 텐데요. 포브스는 2022년에 개발된 AI의 가장 중요한 응용 프로그램 중에서 일부는 보안 분야에 있을 것이다 라고 말을 하면서 보안 분야에서도 AI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메타버스 부분인데요. 메타버스는 AI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로
AI는 의심할 여지 없이 메타버스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메타버스 안에서 AI 존재는 우리가 해야 할 일을 돕거나 긴장을 풀고 싶을 때 테니스나 같이 체스를 두기 위한 게임 파트너가 될 것이다라고 말을 하는데요. 메타버스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들은 이전에 메타버스 시대가 온다라는 브라운백 세미나가 있으니까 해당 브라운백 세미나를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섯 번째는 노코드, 로우코드 AI 부분입니다. 많은 회사에서 AI 도입에서 가장 큰 장벽은 숙련된 AI 엔지니어들의 부족인데요. 그래서 그래프 요소를 끌어옮기기만 하면 웹페이지가 만들어지는 것과 마찬가지로 코드 없는 AI 시스템을 사용하면 미리 만들어진 서로 다른 요소들만 합치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솔루션은 AI 및 데이터 기술의 지속적인 민주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는 자율주행 부분인데요. AI는 자율주행 자동차, 보트, 항공기의 두뇌 역할을 합니다. 매년 130만 명 정도가 교통사고로 사망을 하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90% 정도가 인적 오류로 인한 사망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인적 오류로 인한 사망은 자율주행의 발전에 따라서 점점 더 사라질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요. 테슬라는 2022년까지 완벽한 자율주행 기능을 시연할 것이다 라고 발표를 하였고 웨이모나 애플, GM, 포드 등도 자율주행에 있어서 다양한 도약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자율주행이 어떠한 부분으로 성장하고 어떻게 구현될지 기대가 되는 부분입니다. 네, 마지막으로는 크리에이티브 AI 부분인데요. 우리는 AI가 예술, 음악, 시, 연극, 심지어 비디오 게임을 만드는 데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2022년에는 GPT-4 그리고 구글의 브레인과 같은 새로운 빅모델들이 많이 나올 텐데요. 이러한 빅모델들이 많이 나오면 더욱더 자연스럽고 창의적인 결과물들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창작물들은 단순히 실험이 아니고 저희 일상적인 창작 작업에 더욱더 많이 적용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살펴본 기술 및 AI 트렌드를 한번 요약해보면 국내외 ML 시장은 꾸준하게 우상향하고 있다. 그리고 코비드 이후에 도메인별로 AI에 대한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헬스케어, 자동차, 금융순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클라우드 네이티브 아키텍처를 채택하고 있으며 디지털화, 데이터와 가상화가 더욱더 익숙해질 것이라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윤리 및 환경 문제에 대한 고민은 더욱더 심화될 거고요. 빅모델, 메타버스, 보안, 자율주행, 창작 분야에서도 AI의 움직임은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AI는 일상 속 어디에나 존재할 것이고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은 급성장할 것이다가 이번 챕터에서 말씀드릴 내용이었고요. 네, 그럼 이제 다음 챕터 휴먼 라이크 AI 부분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I가 성장하고 있고 어떠한 도메인에서 어떻게 AI가 적용되고 적용될 예정인지 한번 살펴보았다면 지금 장표에서는 적용되고 있는 AI는 기술적으로 어떻게 동작하고 AI 엔지니어링은 엄청 어려워를 같이 한번 전달 드리고자 하는데요. AI Excelling Human 그리고 Human Like AI, AI for Everyone으로 나누어서 살펴보면 간과 같은 제너레이트 모델이나 수 예측 같은 포캐스트 AI는 AI 엑셀링 휴먼으로 분류를 하였고요. 그리고 멀티 모델이나 라지 스케일 모델, 컨버세이셔널 AI는 휴먼 라이크 AI로, 그리고 MLOps나 로우 코드, 노 코드 AI는 AI for everyone으로 분류를 하였습니다. 이렇게 보다 보면 2022년 트렌드에서 겹치는 부분들이 존재를 합니다. 로우 코드, 노 코드 AI랑 이제 이쪽 AI for everyone 부분이랑 빅모델 부분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앞에서 계속 언급드렸던 이제 빅모델에 해당되는 라지 스케일 모델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누구나 쉽고 편하게 다룰 수 있는 AI 부분에 해당되는 MLOps 그리고 O2ML, 로우 코드 솔루션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네, 프리트레인된 모델들이 점점 더 많이 등장을 하면서 AI는 급성장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2018년 7월에 GPT를 시작으로 바트가 등장을 하였고요. 오픈 AI는 잠시 후 GPT-2를 세상에 내놓게 됩니다. GPT-3는 1750억 개의 파라미터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앞선 장표의 GPT, 바트, GPT-2와 비교해 볼 때 GPT-3가 얼마나 큰 모델인지 지금 이 장표를 보시면 감이 오실 거예요. 이런 이유로 GPT-3의 500배 이상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는 GPT-4는 뇌가 가지고 있는 만큼의 매개 변수를 가질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모델 중에 프리트레이닝 언어 모델을 한번 살펴보면 많은 양의 텍스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일반적인 수준의 랭귀지 언더스탠딩이 가능하도록 모델 사전을 훈련시킨 겁니다. 이게 프리트레이닝이고요. 그래서 그 후에는 텍스트 분류, 생성, 번역 등과 같은 다양한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좋은 성능을 내도록 하는 것이 파인 튜닝입니다. 따라서 대량의 코퍼스를 프리트레이닝한 후에 각각의 태스크에 맞춰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하는 과정을 파인 튜닝이라고 하고요. 이러한 모델을 엔드 투 엔드로 모델을 학습시키는 이전의 방식에 비해서 자연어 처리 부분에서 혁신적인 성능을 끌어올렸고요. 이제는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을 통해서 트랜스퍼 러닝이 대세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은 기존의 적은 양의 태스크 스페시픽 데이터를 통한 학습으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주었는데요. 이미 많은 양의 텍스트를 프리트레이닝 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언어적 지식의 확장이 효과적이고, 그러니까 이는 쉽게 말하면 책을 많이 읽는 학생이 지문을 더 빨리 읽는 원리와 비슷하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네, 따라서 이런 이미 존재하는 모델을 그러니까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을 우리 문제에 다시 정해보자, 그러니까 파인튜닝 해보자 라는 것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불리는데요. 갑자기 많은 용어가 좀 나와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서 한번 그림으로 비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프리트레이닝은 육수로, 파인튜닝은 요리로 비유를 할 수 있습니다. 프리트레이닝된 다양한 육수를 활용해서 육개장, 된장찌개, 김치찌개를 만들 수 있듯이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과정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럼 이전에 장표를 다시 한번 넘어가 볼게요. A 문제 해결 과정 중에서 얻는 지식 및 경험을 프리트레이닝 하였고요.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모델은 GPT-3나 바트, 레스넷, VGG 같은 것들이 있고요. 이러한 프리트레이닝 모델을 활용해서 새로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겁니다. 해결할 때 각각의 테스트에 따라서 파라미터들을 업데이트 해줘야 되는데요. 이러한 업데이트 과정이 파인 튜닝이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전체 과정을 트랜스퍼 러닝이라고도 하고 일부에서는 파인 튜닝과 트랜스퍼 러닝을 함께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프리 트레이닝 모델을 위한 모델들은 이제 점점 더 빅모델로 커지고 있는데요.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인 GPT-3 등장으로 AI 시장은 큰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기존의 AI 개발 방식은 수요 예측, 디지털 파일, 고객 응대, 회의록을 위해서 각각 이제 예측, OCR, 챗봇, 음성 인식 모델이 필요하였거든요. 그리고 그 각각의 데이터들이 다 필요했어요. 근데 그로 인해서 데이터 확보하는데도 리소스가 엄청 많이 소요됐고 기계 학습을 시키는데도 리소스가 엄청 많이 이제 소요되는데 사실 성능이 엄청 좋지도 않아요. 근데 GPT-3와 같은 라지 스케일 랭귀지 모델이 등장한 이후에는 모든 유형의 데이터가 하나의 빅모델의 파인 튜닝을 거친 후에 각각의 아웃풋을 도출해내고 훨씬 더 성능도 좋아지고 리소스도 효율적으로 사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GPT는 다양한 분야에서 이미 많이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콘텐츠 생성, 채팅, 그리고 교육 분야 등에서도 GPT 모델을 활용해서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이 출시가 되었습니다. 그 예로 이게 밑에 장표에 보시면 웹 카피라이팅과 이제 카피 스미스라고 제일 왼쪽 아래에 있는데요. 웹 카피라이팅과 같은 비교적 간단한 작업들을 초 단위로 작성해서 자동으로 작성해주는
서비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근데 아직 복잡한 주제까지는 심층 분석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더사이드 AI, 바로 옆에 보는 아더사이드 AI는 GPT-3를 사용해서 이메일을 자동으로 작성한다고 합니다. 중요한 항목만 작성하면 AI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메일을 작성한다는 내용인데요. 그리고 또 과거의 이메일, 개인이 이메일 쓰는 스타일까지 학습을 하고 있어서 정말 엄청 인기 몰이를 할 것 같은데 아직 베타 서비스라고 하고요. 이처럼 빅모델을 활용해서 다양한 분야에서 파인튜닝된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고 300개 이상의 서비스들이 출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 밑에 링크 있잖아요. 이 파란색 링크 보시면 어떠한 에어테이블에서 어떠한 서비스들이 있는지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해당 링크 한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00개 이상의 서비스가 출시됐지만 아직까지 아웃스탠딩 플레이어는 없다고 합니다. 네, 다양한 기업에서도 빅모델을 위한 다양한 투자 그리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오픈 AI에서는 GPT-3를 넘어서서 약 100조 개 매개 변수의 GPT-4를 개발 중인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화웨이에서는 200억 개 매개 변수 중국어 처리 모델 판구 알파를 공개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의 다양한 기업에서도 많은 투자 및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이 장표에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저희 네이버에서도 하이퍼클로버라는 국내 최고 수준의 빅모델을 개발했고요. 더욱더 발전을 시키고 있는데요. 하이퍼클로버를 통해서 맥락 이해를 통해서 대화 서비스를 구현하실 수도 있고, 창작을 도와주는 글쓰기 모델도 구현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정보를 요약할 수도 있고, 학습을 위한 데이터셋을 자동으로 생성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라지 스케일 AI는 엔지니어와 리서처, 그리고 데이터, 그리고 인프라가 매우 중요한데요. 따라서 저희 네이버에서도 뉴스, 블로그 등과 같은 수십 년의 데이터를 활용하고 있고요. GDX 슈퍼파드를 설치해서 국내 최고의 슈퍼컴퓨터 인프라스트럭처를 갖췄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퍼 스튜디오에서는 손쉽게 한글로 명령해서 제너레이션, 컨버세이션, 트랜스포테이션, 그리고 클래시피케이션 등 다양한 형태의 과제를 쉽게 개발할 수 있는데요. 네, 하이퍼 클로버에 대해서 자세한 부분은 이번에 저희 데뷔에서 다양한 세션으로 준비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해당 세션에 대한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요. 네, 장표, 이게 단순히 홍보만 하자고 이게 지금 장표를 만든 게 아니고 장표 왼쪽 사진을 보면 그냥 세션들을 스크린샷한 화면이거든요. 근데 이 페이지만 보더라도 하이퍼스케일 AI 그리고 대규모 자연어 처리 모델, 프리트레이닝 랭귀지 모델 이런 것들이 거의 다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AI 트렌드가 어떤 식으로 흘러갈 수 있다라는 거를 이런 세션을 보더라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 AI가 적용되어 있는 모바일이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보안 세션들도 많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한번 시청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쯤에서 Human Like AI 챕터를 서머리한 후에 마지막 AI for Everyone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다양한 빅모델이 대세로 자리매김함에 따라서 프리트레이닝 된 모델들로 이제 파인 튜닝해서 다양한 문제들을 해결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고요.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회사나 국가에서 빅모델을 위한 투자 및 개발이 진행 중이며 저희 네이버에서도 국내 넘버원 빅모델인 하이퍼클로버를 통한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챕터로 AI for Everyone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 MLOps나 AutoML 그리고 노코드, 로코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하고요. 네, MLOps는 이제 ML 운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등장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ML 프로젝트를 보면 POC 단계에서는 검증이 다 돼요. 근데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서비스로 발전하는 경우는 정말 드뭅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을 한번 네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면 우선 모델 서비스 적용이 어렵다라는 점인데요. 아무리 ML 모델을 만들고 운영한다고 해도 데이터 팀에서는 개발이 주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서비스 개발에 능숙한
이제 인력이 부족하게 되고요. 두 번째로는 모델 성능 추적이 어렵다라는 부분인데요. 다양한 요인, 이제 외부 요인들에 의해서 데이터는 꾸준하게 변할 텐데요. 이런 계속 꾸준하게 변화에 따라서 모델의 성능은 당연하게 저하가 되게 됩니다. 이러한 저하를 알아차리지 못한다면 예측에 실패하게 되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모델과 데이터 관리의 어려운 부분인데요. 반복되는 데이터 프리프로세싱이나 데이터 학습으로 인한 수정으로 과거 모델을 재현해서 분석하기 어렵다는 점이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데이터 과학자는 인프라 쪽을 잘 모르고 데브옵스는 모델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협업이 쉽지 않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서비스로 발전하, 발전하기가 엄청 어려운 것이 지금 현실인데요. 그래서 코세라의 회장 그리고 공동 설립자인 안드루 응 교수님은 모델 중심 AI 시대가 아닌 데이터 중심의 AI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MLOps는 ML 시스템 개발과 ML 시스템 운영을 통합하는 것으로 데이터 레이블링의 일관성을 위한 인프라를 만들어서 자동으로 운영되도록 만드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품질을 높이면서 데이터의 양만큼이나 질도 중요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개선시키는 MLOps는 더욱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 엔진의 업무는 대부분이 데이터 관리다라는 농담을 한번 들어보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실제로 업무에서 모델 코드 짜는 것은 5% 정도에 불과하고 데이터 전처리나 모델 서빙 등의 데이터 관련 업무가 9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고품질의 데이터를 준비하는 일은 머신러닝 엔지니어의 핵심 업무인데요. 좋은 논문을 냈더라도 이것이 현실에 잘 적용되지 않으면 딥러닝 기술은 어떻게 보면 물거품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에서도 자신들이 연구하고 개발한 딥러닝 모델이 어떻게 실세계에서 잘 영향을 미치는지 이제 실세계에 적용하기 위해서 MLOps에 대한 관심이 뜨거운데요. 보통 러닝 레이트, 배치 사이즈, 랜덤 시드 등과 같은 하이퍼 파라미터 값을 이제 조정해서 논문에서는 1%, 2% 정도의 성능 향상이 있어도 결론으로 받아들여지지만 현실에서는 모델링을 중점적으로 하는 모델 센트릭 뷰 연구보다는 데이터의 퀄리티를 향상시키는 데이터 센트릭 뷰 연구가 더욱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고요. 따라서 좋은 모델을 만드는 것보다 좋은 데이터를 만드는 것이 딥러닝 모델 성능에 큰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우버이츠는 자체적인 MLOps 시스템 파이프라인을 구축해서 스트리밍 데이터와 데이터 레이크 두 가지 형태의 데이터를 관리하고 스파크 ML립스나 엑스지부스트, 텐서플로우와 같은 도구를 모델 학습의 평가, 배포, 모니터링을 자동화하였는데요. 그래서 사용자가 음식을 시켰을 때 음식을 만드는 소요 시간, 그리고 도착 예정 시간 등을 이러한 아키텍처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아키텍처를 우버이츠 미켈란젤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오토ML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토ML은 비효율적인 작업을 최대한 자동화해서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 등장을 하였는데요. 특히 데이터 전처리 과정에서부터 알고리즘 선택, 튜닝까지 과정에서 개발자의 개입을 최소화하면서 품질을 최대화하자라는 이제 모토에서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존의 최소한의 인력으로 다양한 작업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ML, 이제 오토ML은 글로벌 CSP 3사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AWS에서는 세이지메이커 오토파일럿이라는 서비스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애저에서는 애저 머신러닝, GCP에서는 이제 오토ML이라는 서비스로 이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이제 3대 글로벌 3사 클라우드 외에도 규모는 작지만 오토ML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들을 지금 밑에서 확인하실 수 있는데 오토ML을 창시했다고 주장하는 이제 데이터 로봇은 시장에서 견고한 입지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요. 닷데이터의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도 좀 낮고 UX가 조금 약간 구려서 왜 이렇게 너네 UX 구려? 라는 평론도 있지만 엔지니어링의 특정 부분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사용하고 있고 많은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또한 H2O AI도 오토ML 서비스로 유명한 업체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이렇게 오토ML까지 간략하게 봤는데요. 마지막으로는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개발자를 위한 기술 요구사항을 줄이면서 애플리케이션 개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는 플랫폼인데요. 이제 노코드 플랫폼과 노코드 플랫폼을 비교하자면 로우코드 플랫폼은 코딩 수준은 요구하지만 개발자가 최소 처리 시간 내에서 새로운 앱을 개발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노코드는 그냥 코딩을 모르시는 분, 개발 및 코딩 전문 지식이 없는 팀이 그냥 빌딩 블록들을 조립해서 애플리케이션 하나 만든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따라서 이러한 점점 로우 코드나 노 코드 플랫폼들이 등장하고 증가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가트너에 따르면 2023년에는 50%가 넘는 기업에서 로우 코드 플랫폼을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에서는 450만 개의 앱들이 로우 코드 툴을 사용해서 만들어질 것이다 라고 예상을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포어러스트에서는 2022년에 21빌리언 달러가 로우 코드 플랫폼에서 지출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였는데요. 그럼 몇 개의 대표적인 로우 코드 그리고 노 코드 플랫폼에 대해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는 애저에서 파워 플랫폼이 있어요. 그래서 애저는 GPT-3를 탑재한 로우, 노코드 소프트웨어 개발 플랫폼인 파워 플랫폼을 발표하였는데요. 여기서 파워 플랫폼이 뭐냐라고 질문이 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비개발자가 자연어로 소프트웨어를 코딩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게 파워 플랫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코딩을 하는 것 대신에 뭐 보고 싶은 것이나 말하거나 입력을 하면 GPT-3가 이를 파워 FX로 변화를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파워 FX는 올해 3월에 도입을 한 건데요. 엑셀 명령과 비슷해서 매우 간단한 프로그래밍 언어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그래서 MSCU는 모든 개발자, 창작자의 플랫폼이 되겠다라고 선언을 하면서 파워 플랫폼의 성장을 확신하였습니다. 두 번째로는 세일즈포스인데요. 세일즈포스 라이트닝 플랫폼이라는 로우코드 툴을 통해서 손쉽게 앱 개발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다이내믹 인터랙션을 사용하면 코드 없이 모든 앱에 대한 구성 요소를 추가 가능하고요. 아인슈타인 오토메이트는 시간 집약적인 작업을 자동화할 수 있는 로우코드 도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일즈포스 펑션은 조직이 서버리스 환경에서 코드를 배포할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세일즈포스 패트릭 스토스 부사장도 앱 개발의 미래는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로우코드에서라고 말을 하면서 로우코드 및 노코드 플랫폼의 활성화를 점치기도 하였습니다. GPT-3 모델의 등장에 따라서 GPT-2 때에 힘들었던 점들이 GPT-3에는 잘 작동하고 있는 것들이 많은데요. 하지만 딥러닝 자체가 이전에 페이스북에서 본 것처럼 블랙박스처럼 내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모델이 매우 커짐에 따라서 당연히 다양한 의문점이 등장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GPT-3 모델을 코드 생성에만 특화하여 오픈 AI에서는 이제 코덱이라는 모델을 발표하였는데요. 이 코덱은 자연어를 입력했을 때 자연어를 이제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로우 코드, 노 코드 플랫폼은 클라우드 인프라 위에서 리소스나 기술 능력 부족으로 인해 혁신과 상상력이 저해되는 일을 예방시켜 줄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보면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우주선 사진이 하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주선 사진을 넣어줘 라고 적어준 다음에요. URL을 같이 한번 던져주니까 코드가 자동으로 생성이 되었고요. 이러한 코드를 통해서 해당 코드에 맞는 화면이 이제 도출이 되는 겁니다. 조금 더 한번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장표에서도 코덱을 활용한 게임을 구현한 데모인데요. 첫 번째로는 이제 1번을 보시면 로켓을 클릭하면 파이어링 트러스털이라는 하얀 글씨의 문구와 함께 0.025초 동안 스피드를 4배로 늘려줘 라는 제안어를 1번에
입력한 것이고요. 이렇게 입력을 하면 하나의 함수가 생성되고 자동으로 자연어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바뀌게 되고요. 그래서 마지막 화면에서 이제 로켓을 클릭하면 해당 명령이 실행해서 이제 빨리 막 fire thruster 이런 문구와 함께 0.25초 동안 4배의 속도로 빠르게 이동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GitHub에서는 코덱 기반 오픈소스 코드로 훈련된 AI 시스템 GitHub 코파일럿을 출시했는데요. 파이썬, 루비, 타입스크립트, 자바스크립트, 고 등의 다양한 언어와 프레임워크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GitHub에서 사용할 수 있는 수십억 줄의 코드를 이미 코드를 이제 이미 학습했다고 하고요. 현재 베타 버전으로 이제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사용할 수 있다고 하니까 관심이 있으신 개발자분들은 한번 사용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GitHub 코파일럿은 코덱스가 수행하는 기능과 같이 주석 혹은 함수 이름을 입력하고 해당 주석 혹은 함수 이름을 VS 코드로 전달한 후에 VS 코드에서 GitHub 코파일럿으로 이러한 주석이나 함수를 전달하게 되면 이제 GitHub 코파일럿은 코드를 다시 VS 코드로 전달하는 방식인데요. 이러한 코파일럿을 통해서 주석을 코드로 변환이 가능하고요. 반복 코드를 자동 완성시켜서 반복적인 패턴을 작성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단위 테스트 패키지를 가져와서 구현 코드에 적합한 단위 테스트를 제한하는 등의 테스트를 수고 없이 진행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이러한 노코드 및 로우코드 플랫폼의 활성화와 더불어서 또 다른 시장의 움직임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바로 시티즌 디벨로퍼인데요. 필요한 요구사항을 잘 이해하고 있는 이제 프로젝트 매니저들은 맞춤형 앱, 이제 솔루션을 구축하기 위해서 이제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을 사용하게 될 것이고, 이에 따라서 시민 개발자들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프로젝트 매니저처럼 해당 도메인을 잘 알고 있는 매니저가 자신의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을 개발을 통해서 고객들에게는 비즈니스 핵심 파트너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하고요. 이미 다양한 회사에서 시티즌 디벨로퍼를 양성하고 있고 이러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로우코드, 노코드 플랫폼과 이로 인해서 활성화되는 시티즌 디벨로퍼의 발전이 매우 기대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챕터도 한번 서머리를 해보면 ML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MLOps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고요. 오토 ML을 활용해서 다양한 문제들도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로우 코드 그리고 노우 코드 플랫폼이 활성화되면서 시티즌 디벨로퍼가 성장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AI for everyone, 즉 AI가 모두에게 존재하는 세상이 이미 펼쳐졌고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서 이러한 변화를 유연하게 대처하는 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것으로 제가 준비한 자료는 다 끝났는데요. 이렇게 매달 브라운백을 진행하는 것 외에도 다양한 교육 및 콘텐츠를 저희 교육 포털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교육 포털을 통해서 이러한 콘텐츠 세미나들도 많이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는 그리고 블로그, 기술 블로그들도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다양한 정보들과 관련 지식들을 저희 블로그를 통해서 접하실 수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저희 유튜브 채널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 상품 소개, 활용법, 고객 사례들을 유튜브를 채널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지금 시간 1시 20분 정도네요. 지금 한 50분 좀 넘게 발표한 것 같은데요. 네, 바쁘신 와중에 소중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 클라우드의 박문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